안녕하세요. 첼리브레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12시에 잠을 좀 설쳐가지고, 새벽 무렵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잠깐 12시에 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잠시 동안. 근데, 그리고 나서 잠을 들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컨디션이 깨지면은 제 하루 일과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캐릭터를 등장을 안 시켰는데 오늘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영상을 이제 향후에 이제 찍을 거고 뭐 간밤에 나와 있는 뉴스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브리핑해서 딜리버리 정도 하는 그냥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밤에 과연 무슨 뉴스들이 나왔을까? 특히나 이제 XRP가 단독으로 혼자 막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영상 이거 만들기 딱 시작할 무렵에 그래서 뭐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후행해서 기사가 분명히 나오긴 할 텐데 어쨌건 중간에 단타놀이 하다가 놓치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고 또 특히나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장투하시는 분들이 더 먼 훗날을 보면 더 큰 수익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XRP 코인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은 코인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코인이고 저도 트레이딩을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뭐 비트코인 같은 거는 거의 매매 자체를 안 해요. 예, 저도 이제 예전에 경험이 많았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밤잠도 안 자면서 막 단타놀이 하고 그랬는데 그게 시간을 이렇게 좀 프레임을 길게 놓고 보면 다 그게 의미 없는 짓이더라고요. 수익률도 마찬가지였고. 자, 일단 그런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카자흐스탄 러시아인들이 몰려들면서 암호화폐 합법화를 준비한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종식되기 직전일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게 뭐 페이크적인 뉴스일 수도 있는데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서 예비군을 모집한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이 러시아 내에서 그 주변국으로 많이 예, 갔죠. 많이 뭐 피난을 갔죠.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은 뭐 보도가 나온 게 없어서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카자흐스탄에서 뭐 이런 영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는 국경과 남부와 지구를 위해 비트코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를 읽어보면 기업이 국경 간 결제를 위해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하원의원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게 이더가 될 수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디지털 통화가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중국과의 국제 결제에 CBDC를 뭐 사용할 거야. 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셔야 되는 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분쟁으로 인해서 스위프트 제재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달러의 헤게모니를 포기해버리고 그럼으로써 뭐 달러 인덱스는 지금 현재 강달러를 취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좀 큰 범주 내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제 사용량을 줄여가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현재는 러시아지만 중국이 지금 그러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메타사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전 페이스북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VR 시장에서 과연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도입해서 상용화 시키는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본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인스타그램에 메타와 인스타그램이 같이 통합돼서 NFT를 서로 교차해서 공유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NFT부터 먼저 이렇게 공유화를 시키고 거기다가 가상자산도 향후에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더리움, 폴리곤 및 플로우의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레인보우,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코인베이스 월렛도 자 타사 지갑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 코인베이스 월렛은 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특정 코인의 지갑뿐만 아니라 그 얘기가 뜻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명확한 문장을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소스와 자료는 다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까지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예. 지금 얼마나 투자하기 딱 좋은 시절인가요? 제 생각에는 개인들은 지금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고 기관 투자가들은 오히려 그냥 나날이 계속 기간을 잡고 매집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10,000달러 갈 거야. 내년 연말까지 상승장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견해대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언발의 오줌 누기 장세는 올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거는 국내 뉴스인데 점점 이제 그 ATM기에서 하루 인출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5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1년 전인가 2년 전만 해도 1,000만 원인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ATM 하루 인출량을 300만 원까지 제한을 하고 무통장 입금은 한도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인대요. 이거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한대요. 이 기사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현재 시중에 도는 현금량을 줄이는 거예요. 현금의 파이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과연 왜 이럴까요? 기사를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도 물론 맞지만 정부 차원에서 권력자들 입장에서 더 큰 그림은 현금이 사라져야 국세청한테는 좋은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특히나 시장이나 지금 캐시 위주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아마 피해가 되게 크게 갈 겁니다. 수년 안에. 자,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노드스트림 가스를 잠궜다. 근데 그 외에 짜잘짜잘한 노드스트림 가스관이 있는데 이게 해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러시아가 폭파했었다는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국내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메이저는 아니겠지만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미국의 밀리터리 에어크래프트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 헬리콥터 이름이 뭐지? 이 헬리콥터가 블랙호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블랙호크가 이 폭파됐던 그 지점에서 23일하고 28일인가 양일간에 9월 달에 선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그 정황이 포착됐다. 그래서 과연 미국에서 주장하는 바가 맞는 건지 러시아에서 주장하는 뉴스가 맞는 건지 무엇이 진실인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볼 것이며 누가 이득을 볼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런 얘기를 제가 또 제 영상에서 하면은 저를 이상한 취급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공중파에서 진짜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제가 영상에서 아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미래에 관해서 그 속 내용에는 들어있어요. 사실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 외에 인도하고 관련돼 있는 절대로 공중파에서 찾을 수 없는 왜냐면 제가 그런 거를 공부 안 한 지 2018년까지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했거든요.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근데 요즘에 이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구독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게 이제 가상자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이거든요. CPI. 근데 8월 달에 8% 가까이 7.9%까지 올라가고 9월 달에 여기에 2.1%를 더해서 10%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ECB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PI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미리 샘플링해서 이런 미래 결과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중앙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죽이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과연 거기서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영국이 어떻게 이제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다른 국가들도 우리가 넌지시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위기는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고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중에 양적 완화를 무제한 양적 완화가 들어가면 그때가 일반 대중들한테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올 겁니다. 그게 내년이에요. 사람들은 대출 많이 해준다? 아니면은 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 이러면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더 훨씬 살기 힘든 사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부익부 빈익빈은 아마 Z 추진이 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그건 글로 써서 이제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드론이 컨테이너를 나르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거를 원래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있을 법한 얘기고 상상이 현실화될 만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럴 거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행기, 물류를 담당하는 거대한 보잉사의 뭐 어떤 거대한 항공기가 300톤씩 뭐 그렇게 막 항로를 통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짜잘짜잘한 하나의 컨테이너가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게 운반이 지금보다 빈번해진다. 이 뜻하는 바가 이 진짜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자, 이게 사실 제가 구체적인 사안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엄청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물류하고 관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직접적으로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진다. 과연 어떤 경쟁 사회가 될까요? 지금보다. 그리고 쿠팡 얘기를 지나가다가 이제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데 쿠팡 트래블 6천여 개 펜션 하루 전 취소해도 100% 환불. 쿠팡 망한다. 사람들 아마 지금도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망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이커머스가 쿠팡이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근데 쿠팡은 국내 시장만 노리고 지금 그 플랫폼에 샘플링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쿠팡 플레이나 쿠팡 트래블이나 이거는 사실 동남아나 다른 국가들에서도 진행시키기 위한 전조 작업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루 전 취소해도 100% 환불해준다. 손해보면서도 인프라를 다양하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쿠팡 플레이는 과연 사람들한테 무료 서비스를 왜 해줄까?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건 또 과연 무슨 산업하고 또 관련이 있을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달러 기준에서 얼마만큼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통화들이 폭락을 했나, 어떤 통화가 강건했나 이런 얘기거든요. 러시아 루블 같은 경우는 28% 상승했어요. 달러 대비 거의 30% 상승했어요.
러시아한테 스위프트 제재를 당하면서. 근데 중국 위에나 있죠. 위에나가 치리안 아래로 떨어져서 약세 흐름이 갔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 엄청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통된 게 뭐냐면 여기 브라질 레알도 달러 대비해서 3% 가까이 상승했어요. 멕시코 페소도 마찬가지로 상승했어요. 위에나 얘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지금 이런 일도 인해서 전 세계 SDR 통화바스켓에 있는 5대 기축 통화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존에 있는 체계는 다 무너져가고 뉴 노멀의 다극 체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얘기죠. 9월 29일 어저께 저녁에 나온 거네요. 중국 환율 방어 위에 국영은행들의 달러 매도 준비 주문. 자, 뭘 노릴 거야? 자, 이게 그냥 아주 작은 양을 그냥 이거를 매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대량 매도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번에. 예. 본인들 국가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대회가 10월 16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3년임 그때 결정되는 시점이. 그 전에 과연 중국에서 어떤 거를 대중들한테 무역시장에 이 화폐시장에 보여줄지. 이것도 아마 다이내믹한 아마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 와중에서 아마 모두가 다 힘드실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중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또한 미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건 되게 싫어해요. 2018년에는 제가 중국 뭐 산업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2025년이나 2027년 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또 나중 가서 미국이 조금 약세 흐름으로 가면 중국 편 들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사람은 중심을 지켜야 돼요. 언제나. 중국 편이 돼야 될까요? 미국 편이 돼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녹음하기 전에 무슨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댓글을 보니까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다. 한국 걱정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정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태세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태세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아마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국가와 어떤 그 이념 자체를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사회. 교통 뭐 어떤 그런 체계도 아까 보셨겠지만 드론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교통수단이 얼마나 많이 진보할까요? 지금보다 더 경량화돼서 지금은 뭐 티켓팅을 끊고 공항에 가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고층 건물 빌딩 위에 가면 거기서 드론을 타고 일본에 갈 수도 있고 중국에 갈 수도 있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또한 더 극심한 경쟁을 불러올 거고 사실은 더 편리한 사회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뭐 복잡한 얘기를 제가 또 오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음도 심란한데 이 사람은 왜 맨날 그래 막 그러실 수 있는데 제 영상을 아마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신념을 잃지 마시고 모두 큰 수익 나실 때까지 고통의 인내 시간이긴 하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